10명 중 2명, 억대 연봉. 대졸 평균 초봉 4,500만 원. 수많은 업종 중 취준생들에게 가장 솔깃한 곳이 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인기를 모으는 직종. 그 이름, 금융권. 지난해 금융권 경쟁률 300대 1을 넘었다던데 돈 냄새를 느끼며 인텔리저스한 예비 은행원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 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대기업 공채 특집 금융권 취업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심시장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임정입니다. 네, 이제 뭐 지난 주말에도 네. 찌릿찌릿한 폭염은 계속됐습니다. 네. 뭐 이제 덥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지겨울 만큼 너무 더위에 지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은 마음고생에 또 몸고생까지 여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이제 마지막 8주 차입니다. 그야말로 채용 한파로 꽁꽁 얼어붙어서 네. 지원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던 은행권 공채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에 꽤 규모 있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꽤나 규모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쟁도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저희 잡정보센터 8주차 함께 하신다면 합격의 기적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저희가 말로만 합격의 기적을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주실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은행권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분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네. 이름하여 뱅쌤, 류수환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미스터 귀한 뱅 시간 내주셔서 류수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 은행권 취업이라 검색을 하면요, 예. 꼭 뱅쌤 성함이 나오던데 뱅쌤이 뭐예요? 제가 그 은행 취업 준비생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네. 인터넷에서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카페 이름이 뱅크스라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그 뱅크스의 첫 자를 따서 뱅크에 네. 뱅크에 제가 따서. 미스터 뱅으로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덧 8년이 됐네요. 어감이 괜찮네요. 예. 네. 은행권 출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먼저 좀 자기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지금 한국시티은행이죠. 한국시티은행의 전신 한미은행으로 취업을 했고 그 은행에서 1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후반부 6년을 인사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요 채용뿐 아니라 뭐 어떤 지점 배치 같은 것도 하시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그 은행권 채용, 그다음에 이동, 승진 업무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 네. 채용 업무는 뭐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뭐 최종 예. 면접 합격자 발표까지 그리고 뭐 기존 직원들의 이동, 그 지점 배치 작업, 지점 배치 업무, 그리고 승진 심사 업무까지 담당했습니다. 네, 은행권 취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신 우리 뱅쌤이 정통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방송 통해서 합격의 비법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반기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함께 해주실 분이시죠? 네. 임송아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자, 보니까 이게 그 임소아 강사님 또 유수환 강사님이 한솥밥을 드시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학원에 워낙 이제 든든한 네, 은행권은 정말 되게 이분 네. 많이 웃으시네요. 예. 민망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은행권은 또 정말 이 친구들은 일반 공채보다는 은행권만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워낙 공채가 안 열려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너무 감사하게도 은행권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렘과 또 걱정과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 실제로 은행권 채용 공고 각 은행별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간단하게 먼저 채용 규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미정인 곳도 있고 채용 인원을 밝힌 곳도 있는데요.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KB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용 규모와 채용 시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하반기에 열렸던 걸 보면 뭐 200명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내외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9월 말 200명,
200명, 그리고 국민 8월 말 300명, 그리고 신한 9월 말 이후 200명, 농협 그리고 9월 미정, 그리고 기업 8월 말 미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 다행히도 은행권별로 이 채용 시기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겹치는 시기가 없어서 여러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너무나 기다려왔던 은행권 채용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합격 전략을 이 뱅커스의 뱅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파헤쳐 주시겠습니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의 기적 8주차 이제 마지막 주차 함께하고 네. 계신데요. 금융권 특집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그 채용 규모를 좀 봤는데 은행권이 워낙 안 뽑다 보니까 이제 이번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뱅쌤, 이게 보니까 그 우리은행이 200명, 국민은행이 300명, 신한은행이 한 200여 명, 꽤나 좀 물론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많이 뽑는다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최근의 금융권에 비해서는 많이 뽑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작년 하반기에 비하면은 규모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금방 말씀 주신 그 곳들, 그러니까 채용 계획이 나와 있는 곳들은 작년 하반기에도 이 정도 규모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채용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은 은행들이 이제 문제인데,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에 통합 1기라고 해서 약 4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도 약 400명, 그리고 우리 기업은행은 200명. 그러면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말씀 주셨던 곳까지 포함하면 약 1,700명. 1,700명. 예. 그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이제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 한 작년만큼은 뽑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예. 한 1,4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럼 한 15에서 20% 정도는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권의 허리 졸라매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은행권 채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향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은행권 채용은 향후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째는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 4차 산업혁명, 로보어드바이저 이런 표현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그래서 향후 은행원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행원의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각 개별 은행들의 사정인데 이 개별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 우리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 대기업 구조조정, 수익성 악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채용 규모를 늘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2가지 정도를 봤을 때 네. 전반적으로 채용 규모는 앞으로 조금씩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취준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은행권 채용이 계속해서 바늘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다 저렇다 카더라 통신격으로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권 취업 진실 혹은 거짓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짚어볼게요. 네네. 이게 진실이면 저는 정말 슬플 것 같은데요. 나이가 많으면 합격이 어렵다. 사실인가요? 나이가 많으면 합격이 어렵다. 말 그대로만 보면 나이가 많아서 합격이 쉽다라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네. 제가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취업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가장 정년기의 연령대가 있는데 취업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제가 봤던 게 남자 기준으로는 한 32세 우리 나이로 예. 32, 여자분들 기준으로는 29 정도까지는 봤는데 사실 그 위로 넘어가면은 좀 사실 좀 어렵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위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이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경쟁력 이런 거를 좀 스스로 만들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 잘 만들 수가 없는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생각했을 때 나이가 조금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1, 2세 또 여자 기준으로 29 이 정도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저도 조금씩 취업의 목표의
좀 넓혀보라거나 뭐 이런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예, 결국 나이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말은 뭐 제가 OX를 나누자면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그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 하고 있으면 네.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고 해서 학점 이수는 다 했는데 일단은 적은 이제 학교에 두는 거죠. 맞아요. 졸업 네. 유예 친구들, 예. 졸업자 은행권 취업, 졸업자보다 졸업 유예 예정자가 유리하다. 예. 맞다, 틀리다. X죠. 당연히 X입니까? X입니다. 예. 졸업자가 유리합니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과거에는 졸업 예정자를 우대했었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근데 이게 우리 금융위기 이후 그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심해지면서 그 은행들도 모두 졸업 예정자나 기졸업자나 그 우대하는 이런 시스템을 두지 않고 똑같은 점수를 두고 있으니까 학생들로 봐서는 굳이 졸업 유예나 졸업 연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거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신입 행원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예. 어떤가요? 여자가 더 많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1년간 연간 채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 정도입니다. 반반입니까? 예, 반반 정도인데 우리 그 은행권에서는 채용을 투 트랙으로 합니다. 네. 그 이제 신입행원 채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뭐 기업은행의 준정규직 뭐 우리은행의 개인금융서비스 직군 이래서 좀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위주로 한 그 채용, 과거에 이제 텔러 채용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의 채용이 있는데 이 신입행원 채용은 남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남자가 좀 더 많군요. 그렇군요. 신입행원 채용은 남자분들이 조금 많고 그 대신에 이제 투트랙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채용 그러니까 창구 업무 위주로 한 이 텔러분들이나 준정규직 채용 이쪽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 채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5대5 또는 55대 45 정도의 남자의 그러니까 조금 더 성비, 많은 걸로?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카더라는 제발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원도 하기 전에 좀 김 빠지는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네. 은행권 취업 합격하는 학교가 따로 있고 또 학교별로 TO가 정해져 있다. 이 얘기는 뭐 많이 참 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입니까? 예, 저도 그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한테 아주 많이 듣는 질문이 이 질문인데 많이 실제로 하죠, 이런 질문들은. 질문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고 은행권에서 이제 좀 그 저도 인사 담당을 했습니다만은 한미은행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전에. 예. 당연히 학교별 TO는 없습니다. 예. 예, 학교별 TO는 없고 은행이라는 곳이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네. 전국에 지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 출신들, 그 지역 출신들을 채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교가 한 200개가 넘는데 이 한 200명을 뽑는다고 치면 각 학교별 한 명씩만 뽑아도 그 200명을 다 채울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별 이제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학교별 TO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학교별 TO를 가지고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에서 그 지역 인재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서울만 하더라도 더 우수한 인재는 있을 수 있지만 지방 학생들을 채용해야 하는 지방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특수성에서 기인한 거지 학교별 TO가 뭐 A 대학교는 5명, B 대학교는 4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역적 좀 우선 배정 같은 건 좀 있을 수 있겠군요. 아까 네, 말씀하신 당연합니다. 대로.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학교별로는 정해진 TO가 없기 때문에 네. 자신감을 갖고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은행권 공채는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가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은행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서류 전형 기준이 A 은행과 B 은행이 이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평가하는 그 점수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취준생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나머지 스펙을 지금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자소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소서가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차지하는 비중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자소서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자소서가 서류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것도 이제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각 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서류전형 전체에서 약 50% 또는 50이요? 그 이상, 예, 꽤나 많이 벌군요. 예, 그 이상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은행이라는 곳이 전국에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자가 적은 지역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지역 출신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이제 지점을 두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이 제도를 이제 은행에서는 지역 할당제 또는 이제 지역 전문가 제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냥 지역 할당제라고 이렇게 통일을 시켜보면 이 지역 할당제라는 제도가 생겨났던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겨났던 게 은행에서 해당 지역에 지점은 있지만 그 해당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인재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제도로 이제 발전해온 게 지역 할당제 제도인데 그런 히스토리를 보면 지역 할당제 제도가 원론적으로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네. 원론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해당 지역에 대한 TO가 매년 바뀌게 되고 또 해당 지역에서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매년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분모 분자가 같이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률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대신에 원론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계신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지역 할당제가 있다면 지역 할당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어쨌든 조언을 그렇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예, 거기에는 절대적인 의존하면 건 안 되겠다는 아니다. 거 그렇습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권 취업에 대한 카더라가 통신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네. 나이 많다고 또 졸업자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학교별 TO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출신 학교 때문에 뭐 지원을 포기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하시는 일은 없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은행별 전형 절차를 살펴볼 텐데요. 임소왕 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은행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은행권만을 준비하면서 또 모든 시중은행을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행권 취업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어야 하는데요. 뭐 서류, 논술, 인적성, 토론, PT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전형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마다 같은 듯 다른 듯 조금씩 채용 전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럼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은행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에 주로 주요 은행별 전형 절차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KB 하나은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을 거쳐서 1차 대면 면접과 또 합숙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임원 면접까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류 보고 필기 실무 면접 그리고 직무 역량 검사 그 뒤에 임원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은 서류 그리고 필기에서 논술과 직무 능력 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1차 실무진 면접을 거쳐 2차 최종 임원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서류 보고 실무자 면접에서 토론과 돌발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과 인적성을 가장 나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경우는 서류 그리고 온라인 인적성 평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인적성 평가를 2차로 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 검사를 거쳐서 논술 평가를 한 뒤 그 뒤에 면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은 서류, 논술 그리고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거쳐서 합숙 면접 뒤에 임원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은행별로 채용 절차도 굉장히 다르고 정말 다각도로 여러 가지 전형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정말 너무 복잡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은행들의 시중은행들 모두 준비를 할 수 있는 합격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은행마다의 전형 절차를 자세히 좀 짚어봤는데요. 상당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류, 필기, 면접 이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좀 은행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임소왕 선생님 방금 전에 말대로 전형이 좀 비슷한 곳을 노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실제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 그렇게 준비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예. 지금 취업난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전형이 다르더라도 은행권 전체를 그냥 준비하는 어허.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뭐 논술 시험 보는 곳이 있으니까 논술 시험 보는 곳은 내가 지원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논술 뭐 전형 절차가 다 우리 임성환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르더라도 전체 은행권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보는 게 일단 뭐 그게 더 많이 낫지 뽑지 않을까. 않기 때문에 예. 다 그렇죠. 좀 지원해보고 예. 좋겠다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전형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필기 시험을 보는 것이 어디가 있죠? 네, 필기 시험 보는 곳은 우리 필기 시험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논술 시험인데 예. 네. 논술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 논술 시험을 보는 것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5급 채용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농협은행 5급이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이거 뭐 이게 공무원 같은 개념인가요? 예. 그 공무원도 9급, 7급, 5급 이렇게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은행권도 옛날에 이제 그 공무원 조직에서 직급 구조를 가지고 온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은행에도 이제 직급 구조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은행은 5급, 6급 채용이 있는데 과거 기준으로 5급 채용이 대졸 신입행원 채용이었고 예. 6급은 전문대졸, 7급은 고졸 채용이었는데 지금은 뭐 취업난으로 인해서 6급도 대졸이 취업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5급, 6급이 같이 이 대졸 신입행원 채용이다 이렇게 보면 다른 기업들은 이제 5급이라고 얘기 안 나온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5급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이렇게 세 곳이 논술을 본다고 하셨는데 이 네. 논술 시험 많이 중요한가요? 예, 논술 시험을 전형으로 두고 있는 곳은 당연히 논술 시험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취준생 분들은 그 논술 시험을 보는 곳을 대비해서는 꼭 경제신문이나 뭐 말하기, 그다음 쓰기 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런 네.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좀 이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필력이 좋지 못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성 검사를 1, 2차로 2번 나눠서 보고 기업은행은 저희가 항상 이제 익숙한 단어죠. NC에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보는데 네. 이게 그 인적성 검사의 비중을 둬야 할까 아니면 논술의 비중을 굳이 뭐 나누자면 어느 쪽에 더 좀 포션을 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디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둬야 할까요? 예, 인적성과 논술은 차원이 좀 다른 건데요. 예. 그 은행 채용 전형에서 이렇게 뒤에 시험이라고 붙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라고 붙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검사라고 붙는 표현은 중요도가 낮다라고 보는 게 좋고 아하. 시험이라고 붙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는 인적성 검사라고 하지 인적성 시험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검사라고 붙는 과정은 우리 취준생분들은 좀 준비를 약간 덜 하셔도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고. 대기업의 어떤 그런 인적성 시험과는 다른 개념. 예, 다릅니다. 그렇죠? 예. 대기업하고 은행권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시험 위주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은행권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논술 시험에는 과연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요? 예, 논술, 은행권 논술에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경제, 금융, 그리고 시사 이렇게 세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우리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가장 최근인데요. 작년 하반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G2 리스크, 그때 당시 G2 리스크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이 현상을 G2 리스크라고 그때 당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G2 리스크가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술해 보라 이런 주제가 나왔었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은행권의 저금리, 수익성 악화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상황에서 은행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술해 보라 이런 주제가 나왔었고요. 또 농협은행 5급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상생 금융 방안에 대해서 논술해 보라 이런 주제들이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뉴스에서도 요즘 자주 나오지만 최신 이슈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선에서 미 대선에서 대선 후보에 따라서 뭐 한반도의 경제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 놓는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이번 경제적인 하반기에 부분에서? 논술을 적중 찍어주시는 것 그렇습니까? 같은데 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논술을 보는 은행, 그러니까 국민, 기업, 농협에 지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논술 시험은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좀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몸으로부터 출력을 많이 해보라
출력이라고 하는 거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 적어보거나 아니면 말로 표현을 해보는 건데요. 말로 표현을 해보는 방법은 토론, 그리고 자기 혼자 말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예, 두 번째 방법은 경제신문을 대부분 우리 취준생분들이 볼 텐데 경제신문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꼭 생각을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또는 우리 은행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혼자 네. 말로 좀 연습을 해보고 또 신문을 보면서 연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면접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은행권은 또 면접이 보통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보니까 KB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합숙 면접을 하는데 이 은행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 합숙 면접을 보는 곳, 은행권에서 이제 총 6개 시중은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합숙 면접을 보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KB 하나은행과 그리고 기업은행입니다. 네. 이 합숙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이제 봤을 때는 약간의 비용이 좀 수반이 됩니다. 이 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 800명 정도가 이제 합숙 면접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1박 2일 동안 들여야 되는 비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용을 수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합숙 면접을 보는 곳은 그렇게 합숙 면접을 하지 않은 면접보다 뭔가 다른 거를 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네. 봐야 된단 말이죠. 이 합숙 면접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어떤 식사 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 자유 시간, 그리고 팀원들과 어울리는 시간, 또 면접관과 자유 시간 중에 뭐 대화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도 충분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얼마든지 이 은행원스러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기회를 좀 잘 활용해서 합숙 면접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차를 좀 보다 보니까 특징이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면접 절차가 다른 은행에 비해 좀 간소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면접 비중이 농협 같은 경우는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예. 예, 우리 농협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하루에 면접이 모두 끝납니다. 그 당일 하루에 이제 면접이 끝나서 최종 면접 이런 게 없고 하루에 면접이 끝나는데 우리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스러운 현상일 수 있죠. 예, 저도 참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접이 절대 중요치 않은 게 아닙니다. 면접은 항상 은행권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분들은 하루 당일날 하루에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농협은행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은행권 채용에서 절차별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콕콕 집어주시죠. 예, 은행권 채용 절차가 서류 전형, 맨 먼저 서류 전형이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필기시험, 그리고 세 번째 면접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인데 서류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적었으면 좋겠냐면 좀 진솔된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좀 진솔된 표현으로 좀 은행원스러운 표현으로 이 자기소개서를 적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필기시험에서는 우리 논술을 말하는데 필기시험에서는 좀 핵심적인 사항을 좀 언급을 해주고 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거시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면접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는데 면접에서는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니까 자신감을 좀 위주로 핵심으로 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권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들처럼 이렇게 한 곳 한 곳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한 곳 그 여러 곳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자소서 쓸 때 저희가 이제 그 은행마다의 어떤 인재상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은행권에 어떤 공통 인재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은행별로 인재상이 좀 뭐 다를까요? 좀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예, 뭐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이제 은행권의 공통 인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공통 인재상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역량을 말하라면 제가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러니까 타인과 소통하는 역량이 되겠죠.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릴레이션십 역량, 그러니까 관계 역량을 말합니다. 예. 근데 이런 공통 역량 이외에 이제 개별적인 그 어떤 역량이 있다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전적인, 진취적인 뭐 이런 그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팀워크, 배려 이런 그 역량을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이 이외에 나머지 은행들은 대부분이 다 공통적인 인재상으로 그 신입 행원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밝고 좀
활발한 이미지 이런 건 뭐 어디 은행이든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당연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신한은행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 그리고 네. 기업은행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팀워크 그리고 배려에 방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은행권 취업에 있어서 취준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예,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예. 은행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 트랙 채용, 그러니까 신입회원 채용이 있고 이제 텔러 위주로 한 창구 업무 위주로 한 그 세컨드 레벨 채용이 있는데 이 내 목표를 퍼스트 레벨로 갈 거냐, 세컨드 레벨로 갈 거냐 이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하고 취업 준비하는 게 나중에 은행 생활을 하는데도 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세컨드 레벨로 취업을 했다가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업무 만족도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되거나 그래서 그만둬야 될까 이런 분들을 제가 좀 오프라인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예. 네. 예, 목표를 잘 설정하고 우리가 취업 준비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는 이제 은행 들어갔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뱅커 텔러 들어갔다가 예. 그 시험을 봐가지고 정규직이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 예. 그런 경우도 그런 기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제도를 다 두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짧으면 2년, 길게는 3년, 4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때까지 이 본인들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부담감 이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오늘이 8월 22일인데요. 이제 8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취준생들이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이 상태는 돼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8월 말이죠. 이제 빠르면 다음 주, 뭐 이번 주, 다음 주쯤 해서 이제 채용 공고가 뜰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빨리 뜨는 곳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정도가 될 텐데요. 지금 하고 있어야 될 거 몇 가지만 추려보면 첫째, 취업 스터디를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지금 하고 있는 대외 활동 또는 아르바이트 활동 이런 게 있다면 이 활동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 필기시험, 면접 준비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은행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은행 방문을 하면서 은행에 대한 나의 은행원이 되는 나의 모습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지금 시점에서 꼭 하고 있어야 될 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게 채용의 문이 좁다 보니까요. 기다린 만큼 또 굉장히 그 열정도 크겠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난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라고 좀 이렇게 설렘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렇죠? 예, 그 취준생들의 마음은 제가 많이 만나보면 어떻게든 빨리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기보다는 일단 지원 대상만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라라고 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년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년을 가는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취업 준비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서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올해 하반기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도 내년을 간다면 그분들은 지금은 스펙을 만들고 이런 그 채용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관계의 네. 역량이라든가 예. 뭐 이런 활동들을 위주로 보니까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좋고 뭐 대외 활동, 취업 스터디 이런 활동들을 위주로 이제 좀 은행권 채용 시스템을 좀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 끝으로 이제 하반기 은행권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도 방송을 이렇게 또 집중하고 보고 있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제가 채용을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지원자를 뽑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윤곽선상에서 이 당락선상에서 그 윤곽이 확 정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젠가 하면 1차 면접 때 처음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그 직전까지는 이제 계속 서류 전형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고 그 1차 면접 때부터는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되는데 1차 오프라인이 시작되는 시점, 이 1차 면접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하반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서류 전형 다 합격하셔야 되겠지만 1차 면접의 첫 순간에 우리 면접관에게 있어서 나는 최종 합격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타를 날리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오늘 8주차 마지막 주차로 시작을 했고요. 금융권 공채 특집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유수원 강사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장구센터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뉴스를 짚어보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이락스 병행제. 이락스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이락스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이락스 병행제로부터. 성공취업을 시작 잡정구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일자리 네.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광주 고용센터부터 들러보겠습니다. 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우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우 주무관입니다. 네, 네. 주무관님 오늘 광주 지역 채용 소식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광주시 북구 양선동 위치하고 있는 혜태제가 주식회사 광주 공장입니다. 네. 과자, 아이스 및 캔디 제조 과정 중 제품 검사 업무를 수행할 식품 가공 검사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혜태제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상시 채용 직종인데요. 네. 우선은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2명이군요. 자,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없어도 됩니다. 예. 특히 식품 영양학 전공자나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급여와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죠? 네,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으로 채용되면 3교대로 근무하게 되며 네.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인데요. 예. 저기에 마감될 것으로 예정되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기 바랍니다. 네. 접수 방법은 오픈에서 올라와 있는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조기 마감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네.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다음은 좋은 박람회가 있다고요? 네, 두 번째로 광주 지역에 오랜만에 개최되는 채용 박람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시, 광주제대군인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등이 후원하는 광주 드림잡고 채용박람회를 8월 24일 10시부터 산업단지공단 8층 대회실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름 좋네요. 네. 드림 잡고. 드림 예. 잡고. 주최 후원 모두 취업 관련해서 정말 빵빵한 곳들인데요. 네. 이 참여 기업이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박람회는 광주 지역 산업단지 내 강소 및 중소기업 20개사와 구직자 약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예. 기업에게는 구입난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희망 일자리 제공하는 현장 면접의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현장 면접 얘기하셨는데 현장 면접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문 취업 컨설턴트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진행하고요. 예. 면접 코칭 등을 하고 전문 직업 상담사분들이 무료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박람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광주 지역의 청년을 위한 체험 박람회가 계속 예정입니다. 네. 네, 광주 지역의 청년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청년층 구직자분들이 많이 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광주 고용복 플러스 센터의 김건우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경기 지역 연결해 볼 텐데요. 처음 만나보는 분이에요. 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남고용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성남 지역의 채용 소식 알려주실 텐데요. 성남엔 주로 어떤 직종의 채용 정보가 올라옵니까? 저희 지역도 직종은 좀 다양한 편인데요. 네네. 지역 내 중원구하고 수정구에 좀 제조업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생산직 직원하고 경리사무 직종 쪽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조건 좋은 채용 정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가져오신 인재 구하는 기업 어디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RNG라는 기업이고요. 예. 이 업체는 가공식품하고 자파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네.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무역부의 구매 담당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무역부의 구매 담당은 조금 생소한데요. 주로 어떤 업무를 맡습니까? 이 업체가 이제 해외 그 수출 식품을 이제 그 교포들한테 이제 그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이 식품들을 구매해서 이제 수출까지 하는 하는 업무들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수출하다 보니까 외국어 가능자라면 더 유리한 분야일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 좀 알아볼까요? 일단 회사에서 원하시는 거는요. 대졸 이상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네네. 영어라든가 중국어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 컴퓨터 활용 능력을 좀 보신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학점 좀 우수하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좀 멀리서 다니기보다는 이제 인근에 사시는 분들 또 운전도 가능하신 분들을 좀 우대한다고 합니다. 네. 네, 경기 지역 신입 채용이 반가운데요. 급여와 또 접수 마감은 언제까지인가요? 급여는 연봉 3,340만 원이라고 하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다음에 회사에서 원하시는 접수 마감일은 9월 10일까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보시면 확인하시고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340만 원에 주 5일 근무. 나쁘지 않은 조건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주무관님 다음 기업은 어딜까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레드로버고요. 네네. 예,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소재지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4분을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4명이나 채용한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전문 직종입니다. 혹시 경력직 채용인가요? 지원 자격 좀 알려주시죠. 회사에서는 경력은 따로 이렇게 보진 않는다고 하세요. 네네. 경력도 가능하다라고 하시고요. 네. 다만 이제 C++ 개발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초대졸 이상 학력으로 컴퓨터 관련 전공자를 희망하고 있고 영어라든가 중국어 가능자를 좀 우대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급여 어떻게 됩니까?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이고요. 네네. 경력에 따라서 면접 보시고 나서 협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주 5일 근무시고 기숙사도 제공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기숙사가 제공이면 혹시 야근이 잦은 건 아닌지 궁금하긴 예. 하지만요. 주 5일 근무를 믿겠습니다. 자,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 마감일은 따로 정해주지 않으시고 이제 네네. 채용식까지 하신다라고 하셨고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되니까 가능한 빨리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광주광역시와 성남시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네, 구직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발빠른 뉴스죠. 취업인 뉴스 오늘도 잡정보센터의 쿨가이죠.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리오 올림픽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폐막식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아마 오전 시작했죠? 8시부터 시작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수 정말 아주 잘했는데 유도에서도 수고했죠. 예. 특히 은메달 2개와 또 동메달 하나를 땄는데 네. 유도 꿈남으로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다음 올림픽 나간 겁니까? 아마 예선전에서 탈락할 것 같긴 한데 뭐 유도 꿈나무를 떠나서 이번 올림픽이라는 이런 큰 무대에 그렇게 떨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둬준 선수들이 정말 고맙고 대견한데요. 네. 사실 이 메달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은 끝났지만요.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올림픽 경기 보시면서 뭐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이제 결실을 맺을 텐데 자, 이남규 아나운서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가져온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소식 알겠습니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들어보죠 빨리. 네. 예. 일단 저희 잡정보센터가 7월부터 이 하반기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을 준비해서 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정보랑 합격 전략을 알려드렸잖아요. 예, 예. 거기다 방금 승재 MC가 말한 것처럼 이제 취준생들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을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대기업 하반기 공채가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네, 드디어 취준생들의 올림픽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취업난으로 인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네.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뭐 그러던데 네, 어떻습니까? 초반부터 찬물을 또 네. 뿌려주고 일단 일단 맞는 사실이긴 해요. 올해 네. 초에 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기업 336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2016년 신규 인력 채용 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봤더니 올해 신규 인력 채용 규모는 작년보다 4.4% 정도 줄어들 것으로 또 전망을 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또 취업준비생들의 길을 걷고 계신데 자 그럼 이남규 아나운서 네네. 어느 기업들의 공채 소식을 갖고 왔습니까? 일단 현대자동차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아, 네. 네네. 현대차는 오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개발, 플랜트, 또 전략 지원 분야에서 하반기 신입 채용과 동계 인턴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예. 현기차는 이에 앞서서 25일부터 26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채용 박람회를 열 계획인데요. 이제 다음 달에 인적성 검사랑 1, 2차 면접을 하고 12월에는 신체 검사 등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7월에 그 2주차, 3주차부터 했죠. 현대자동차그룹 공채 직종 분석이랑 자기소개서 그 면접 전형의 합격 전략을 방송한 바 있는데요. 저희 방송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번 현기차 공채 자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많이 같아요. 됐죠. 네. 아무래도 정보를 더 많이 들었고 그거에 대한 적응이 됐으니까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소식에 이어서 저번 주에 저희가 SK그룹의 인적성 검사랑 그 합격 전략, SK그룹 현직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면접 노하우를 알아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SK그룹 역시 9월 초에 공채 일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SK는 올해 대졸 신입 사원으로 총 2,60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네. 9월 말에 필기 전형을 거쳐서 10월, 11월에 계열사별로 면접을 진행하고 11월에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바로 저번 주 방송이었기 때문에 전문가 쌤들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그때 기찬 쌤이 SK그룹은 공채 시작 전에 탤런트 네. 페스티벌을 연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일단 이 탤런트 페스티벌이라는 게 SK에서 채용 담당자랑 합격했던 선배들이 나와서 어떤 노하우나 자기들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보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잖아요.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공채 준비하는 지원자분들은 이거를 꼭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 이건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 SK그룹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스펙과 관련된 항목을 대폭 삭제했는데 이번 공채에서 지원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스펙만 작성을 좀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쓰는 분들은 조금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부분이 삭제됐는데 한번 봤더니 외국어 성적이나 IT 활용 능력, 해외 경험, 수상 경력 등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적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진도 붙일 필요가 없고요. 학력과 전공 등 이 최소한의 기본 자격 요건만 적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SK그룹이 스펙보다는 직무 수행 능력에 초점을 둔 열린 채용을 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예, 예. 이렇게 스펙 기재가 배제되면서 자기소개서와 또 면접 적응형이 강화됐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꼭 참고하셔야겠고요. 네. 이런 탈스펙 채용에 SK그룹 외에도 저희가 뭐 그 방송에서 알아봤지만 삼성그룹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점 제한을 아예 없앴거든요. 예. 대신에 이전과는 달리 직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G사트, 그러니까 삼성 직무 적성 검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G사트는 10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같은 접수 기간에는 한 개의 계열사에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삼성그룹 공채는 언제 시작되나요? 이 삼성그룹 채용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일정을 보면은 9월 초에 지원을 시작하기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9월 초쯤부터 서류 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LG그룹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LG는 자사의 통합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네.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LG 통합 채용 포털 사이트인 LG 커리어스를 통해서 최대 3개 회사까지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예. LG그룹도 다음 달 중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전형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네, LG그룹도 다른 대기업과는 비슷하게 이 독자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떤 전형들로 구성돼 있죠? 일단 인적성 검사는 LG 웨이핏이라고 있잖아요. 이 네네. LG 웨이핏 테스트와 직무 수행 기본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적성 검사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적성 검사 과목 중에는 2014년 하반기에 신설된 인문 역량이 있습니다. 인문 역량에서는 한국사와 한자가 각각 10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네. 계열사별로 10월 중에 인적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12월까지 면접을 거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인 만큼 뭐 기업 입장에서도 뛰어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아주 그냥 철벽 같은 채용문을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좀 뚫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뚫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번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의 키워드는 직무 적합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학벌이나 토익 등 이런 스펙 위주의 선발에서 벗어나서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이남기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탈스펙을 외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등 서류와 또 면접이 중요해졌는데요. 예. 이 서류 전형의 키워드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이 서류 전형 예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이 서류 전형에서는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인턴 등 실무 경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33.3%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전공 20.4%, 이 밖에 자격증이나 외국어 회화 능력, 대외 활동 경험, 거주 지역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류에서부터 그 실무 경험이랑 전공을 살피겠다는 것은 이제 지원자의 요건이 직무 얼마나 좀 부합하느냐 이거를 보겠다는 것을 풀이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둬서 써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직무에 지원하고 어떤 거에 적합한지 그런 점을 더 중점으로 나열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결정적인 승부는 면접에서 갈리잖아요. 그쵸. 면접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봤더니 하면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은 올 하반기에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으로 기업의 57.1%가 실무 면접 전형을 꼽았습니다. 예. 때문에 이 실무 면접에서는 본인이 업무에 얼마나 빠르게 또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에 따라서 PT, 토론 등 다양한 형태를 도입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기업 지원하는 기업에서 어떤 면접 형태를 치러지는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워낙 이게 뭐 저희도 그런 거 느끼겠습니다만 뭐 엄친 딸, 엄친 아들이 많아서 네. 스펙은 정말 우주인 스펙들 많잖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상향 평준화되다 보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직무 능력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인재 채용을 더 신중히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취업 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 담당자 147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 특징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를 보면 네네. 응답자의 44.2%가 직무 적합성 평가 강화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뒤를 이어서 인성 평가 강화가 42.9%로 역시 많았고요. 이 실무 경험 강조가 32%, 역량 평가 강화가 1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인성이 중요하다는 대답이 42.9%, 이 직무 적합성과는 별 차이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회사 인재상이나 문화와 부합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임원 끝 이상이 참가하는 인성 면접의 형태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실무 면접과 달리 지원자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떤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 실력, 그 됨됨이 이거 플러스하면
7.1%니까 네. 인성이 돼야 하고 또 그 직무에 대한 어떤 적합성도 그렇고 전문 분야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인성이라는 게 좀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네. 공부를 해서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인성 평가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준비를? 방금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꾸며서 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꾸며서 말한다면 이게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좀 솔직해라. 이 솔직함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인성평가 일자 관문이 인성검사인데 주로 객관식으로 일정 문제를 풀게 하는데요. 하나의 성격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하게 변형한 문제를 내기 때문에 문제마다 이런 답, 저런 답 이렇게 다르게 내놓는다면은 허위 반응으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기업들도 이 지원자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놨거든요.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모범 답안을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솔직하게 지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두고 열심히 준비하셨잖아요. 저희도 이번 하반기에는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잡정보센터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쿨가이 이남규 아나운서와 취업인 뉴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저희는 내일도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의 계절 8주차 마지막 주차 순서 계속되겠습니다. 네, 내일은 은행권 자소서 합격 전략을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내일 방송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